이게 시위라니. 서울 광화문의 밤, 차가운 공기 속에 뜨거운 열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마치 영화 세트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한복판에 모여 한 손에 라이트 스틱을 들고 리듬에 맞춰 흔들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울려 퍼지는 케이팝 노래, 곳곳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저항의 목소리라기보다 감동적인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돌릴 때마다 보이는 피켓과 구호들,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반대, 민주주의를 사수하라. 그들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나서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렬한 광경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이 특별한 민주주의의 풍경에 대해 묻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케빈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미 5년째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사건을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라이트 스틱을 흔들며 춤을 추고 동시에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걸 보는데 전율이 1도군요. 이게 진짜 시위야? 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어요. 케빈은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적이고 창의적으로 시위를 하는 모습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시위하면 보통 갈등이나 폭력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모두가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열정을 담아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은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시위가 단순히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쉽게 긴장감 넘치는 상황으로 바뀌곤 해요. 하지만 한국의 시위는 정말 축제 같았어요. 그 안에는 희망과 연대가 가득했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이 마치 음악 페스티벌에 온 것처럼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면서도 구호는 잊지 않는 모습이었죠. 소피아는 한국의 케이팝 문화와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결합된 시위 방식이 그녀에게 놀라움을 넘어 감동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케이팝 팬들이 사용하는 라이트 스틱이 시위에서 쓰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방식은 진짜 창의적이고 독특해요. 음악, 춤,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였어요. 케빈과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을 넘어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는 창의성과 연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영화처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민주주의의 얼굴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토록 독특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표현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문화적 표현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케이팝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인터뷰에 응한 일본에서 온 유미코 30세는 한국의 시위 문화에서 음악과 퍼포먼스가 중심이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뭔가를 표현할 때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아요. 음악, 춤, 비주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시위에서도 케이팝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아요. 유미코는 한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참석한 시위에서 군중들은 구호를 외치다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럴을 개사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평화롭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움직임 같았어요.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켓 대신 민미임이 새겨진 팻말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캐릭터, 코스튬을 입고 나와 군중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위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창의적이라서 놀라웠어요. 평화롭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었죠. 한국의 시위 현장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대와 공존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40세 여성은 시위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점원이 이미 누군가가 제 음료 값을 미리 계산해놨다고 하더군요. 영수증에 함께하는 연대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단결하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는 국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대응이 얼마나 신속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동을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군부가 배치한 계엄군이 국회 앞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이미 평화로운 저항의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촛불과 피켓을 들었고 마치 대화를 나누듯 노래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계엄군 중 한 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총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밖에 계셨네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말을 시작으로 계엄군 일부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료와 담요를 건네며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한 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국민과 군인 사이의 연대가 피어나는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자정이 되는 시간에 국회의 긴급 회의 소집 소식이 들렸어요. 평소라면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이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텐데 놀랍게도 단 몇 시간 만에 190명이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전원 출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한국은 정말 뭐든 빨리빨리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마르코는 특히 회의가 진행된 속도에 대해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회의 자체는 단순히 계엄령 해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조차 거의 없었다고 해요. 마치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는데 동의한 듯했죠. 단 2시간 만에 계엄령 철회가 결정되었어요. 저는 이런 속도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국회가 긴급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도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계엄령 해제를 넘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국민들의 요구를 단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힘. 마르코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행동하기까지 몇 주나 몇 달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자마자 국회가 즉각 움직였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빠르게 보여줬죠. 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민주주의에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도 그날의 국회 소식을 들으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이렇게 빨리 반응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정치도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죠.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마르코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며 제도가 움직이길 바라지 않아요. 국민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정치가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죠.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결정의 밤, 민주주의가 승리한 순간, 그날 밤, 국회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계엄령 해제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으며 아이들과 함께 있던 가족들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리처드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새롭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결정을 보면서 깨달은 건 민주주의가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고 정치가 이에 반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국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단지 속도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빠른 움직임이었죠. 그날 밤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던 시민들은 결국 그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고 단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는 점차 감동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하며 거리에는 노래와 웃음이 가득했죠. 그 순간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결된 목소리와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의 속도였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여준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의 시위는 정치와 국민이 얼마나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어요. 이건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리처드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한 건 제게 큰 가르침이었어요. 여기서 배운 연대, 평화로운 저항,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정치적 반응은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한국 민주주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시위는 전 세계에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연대는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빠르게 응답할 때 진정으로 빛난다. 이 메시지는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희망의 등불. 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가치입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연대와 평화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국 민주주의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힘인지 느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